네, 안녕하세요. 네, 라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잘 된 건 아니라서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간 동안 오늘 날짜에 사주풀이를 하고 원래 만약에 채팅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상담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 사주나 그런 게 궁금해서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방송이 궁금해서 오셨는지. 네. 해피 님. 일단 그러면 제가 계획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은 네. 지금 사주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 네. 오른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짜가 2024년 2월 15일 네 15일 그리고 현재 시간이 4시죠, 4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사주가 갖는 특징,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라이브로 방송하는 거는 영상 촬영하는 거랑 완전 좀 느낌이 다르네요. 긴장이 돼서 저도. 그리고 제가 여자니까 여자를 기준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사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기간에 출산 가능하신 분들 태기를 했던 날들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매우 좋은 날이고 어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해서 기본 사주의 방향성이나 특징에 대해서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먼저 볼 거는 네 일간이죠. 기토일간이 네 인월에 태어난 사주예요. 이 인월은 조금 잘 봐야 되는 것들이 봄의 글자인 목의 글자는 맞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아직 좀 춥죠. 예. 그래서 수라는 기운이 많은 인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수의 기운은 재성이죠. 네, 지금 이 글자를 우리가 보면은 수라는 글자가 없어요. 이 오행에서 보면 수라는 글자가 없지만 이 월에 인월에 2월 5일 15일이라는 것은 아직 봄이 왕성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라는 것을 품고 있는 목이라서 완전한 무재성은 아닌 사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완전히 목이 되려면 최소 2월 마지막 주는 돼야지 수 기운이 거의 없는 완전한 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행의 이제 분포도를 살펴봐야죠. 금, 목, 수. 일단 목은 간목, 인목 두 개, 화는 병화, 사화 두 개, 토는 세 개, 금은 하나, 수는 일단은 없죠. 여기 대해서는. 자, 이 정도면 수가 부족해서 오행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린 시절에 대운에 들어와 줬으니까 어느 정도 수라는 운동을 배워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상세가 좀 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마다 영향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많이 아시겠지만 당연히 월지하고 일지에 있어요. 그래서 월지가 일지보다 좀 더 높아요, 퍼센테이지가. 네. 보통 이
두 개를 합쳐서 60% 정도, 그러니까 8글자 중에 2글자가 60%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죠. 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예. 자, 나머지 글자는 시간의 글자는 15%, 그다음에 시간이 투출되어 있는 이 기토나 일간이나 월간이나 연간이나 연지 이런 글자들은 거의 5점 정도, 5% 정도예요. 그래서 100%를 이루는데 대체로 점수가 45% 미만이면 네, 신약이고 45%에서 네, 55% 정도 사이가 되면 중화, 그리고 55%가 넘으면 신강으로 봐요. 자, 이 점수는 각자 내가 보는 만세력에 지정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략 오차 범위가 3에서 5%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또 글자끼리 우리가 만나면 좀 서로가 충, 형, 뭐 파, 해 이런 식으로 역할들을 하니까 거기에서 약간씩 조정되는 부분, 이제 신약이나 신강을 논할 때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격을 보죠. 격. 모든 걸 격으로 결정하진 않아요. 그냥 다만 이 사주가 틀이 어떤가는 봐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요. 특히나 그 격을 이루는 월지가 정확히 월지를 격으로 잡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그것이 바로 투관되어 있다면 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격을 이루는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격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뭐 성격이라고 하는데, 성격이라고 해서 뭐 그게 뭐 굉장히 잘 된다, 뭐 사주가 너무 좋다, 파격이라고 해서 이 사주는 망했어 이렇게 보진 않아요. 파격이라 하더라도 부자도 많고 또 직장도 잘 잡고 이러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옛날 기준에 격이 있다. 격이라는 것은 옛날 양반들이 있던 그 시절에 격을 좀 더 중요하게 봤고, 현대 시대에는 직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주는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오행으로 사주를 본 다음에 이제 십성을 봐야 되죠. 십성을 보면 정관, 뭐 겁재는 있지만 정관, 정인, 식신, 네, 그 다음에 정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완전한 관인상생의 사주예요. 그리고 정확히 격이 투출되어 있죠. 간목으로 정관격. 여기서 벌써 방향성이 나옵니다. 정인, 뭐 정관 이렇게 발을 정자들의 정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단정해요. 모범적이고 또 이 관이라는 것이 이 기토에게는 목으로 있잖아요. 네. 목 자체 오행의 특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목이라는 것은 앞으로 단단하게 뻗어나가고, 그리고 잘하는 것을 잘하고, 기획을 세우고 봄에 운동을 하고 이런 형태의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잘 뻗어나가면서 공익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관인 거예요. 같은 정관격이라고 하더라도 금을 관으로 쓰는 사람이랑 수를 관으로 쓰는 사람이랑 조금씩 그 상징성이 조금씩 달라요. 여튼 여기서는 목의 관이고 그것이 임목과 간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격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사회적 소통을 굉장히 잘하죠. 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있다는 것은. 네. 그리고 좀 어른들이 좋아하는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주의 정말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순환 상생을 한번 보면 돼요. 이 사주가 이 자, 목생 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화생 토를 하고 있죠. 그리고 토생 금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다 서로 순환 상생이 되는 거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밑에서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순환 상생이 돼 있다는 것은 인생에 굴곡이 없어요. 네. 물론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 있죠. 대운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 틀 자체가 인생의 그 굴곡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태기를 할 때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굴곡인자가 얼마나 적으냐. 만약에 굴곡인자가 클 거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사주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순환 상생이 잘 되어 있고 네, 모범적이고 네, 공부도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렇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상이면 또래에서는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식신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래에게도 인기가 많죠. 자신의 표현도 타인에 대한 공감도 잘할 수 있는 네, 사주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은 바로 요 사주의 아이가 태어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공부로서 성공하고 네. 유희님 안녕하세요. 공부로서 성공하고 최소 직업으로 보자면 국가직이죠. 국가직. 그리고 5급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주는 60%인데 나머지 40%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5급 이상도 갈 수 있고 뭐 5급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어느 정도 남들 앞에서 저 반에서 쟤 되게 공부 잘하는 애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아이죠.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 네, 뭘까요? 당연히 모험을 하는 사주가 아니다. 그냥 이제 안정적인 다수가 생각하는 그 안정적인 퍼센테이지 안에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에서 좀 맞춰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형 사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죠. 네,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상담 신청 받을 거라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안정형 사주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주인데 중요한 것은 직업의 큰 변동이나 변화가 없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여러 번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제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할 거라서 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주는 굉장히 단정하고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과 방향성은 정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거나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뭐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이 네, 살아갈 수 있는 사주 구조인 거죠. 자, 무료 사주풀이 지금 이제 들어와 주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할 건데 오늘 주제가 방향성, 뭐 특징 이런 거라서 일단은 제가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면 그 사주의 기본 방향성이나 특징 정도만 조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궁금한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 네, 질문이랑 그 질문에 대한 상황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네, 답변 드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3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3분 중에서 혹시 뭐 무료로 네, 유희 님 네, 신청 하시면 제가 봐 드릴게요. 생년월일의 시 양력으로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태어난 지역 알려 주시고 일단 이거만 먼저 알려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뭐 이거는 천천히 조금 하셔도 괜찮아요. 26일.
이거 6시가 새벽일까요? 새벽 6시. 이제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아, 네. 6시. 그리고 음력이고, 서울. 네. 자, 양력 생일이 9월 29일 맞으실까요? 네네. 자, 그러면, 병인년생이시네요. 자, 병인년, 정유월, 병자일, 신묘시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이라서, 네. 유희님만 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 사주. 자, 병화가 6월에 태어났죠. 병화라는 일간이 가을에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는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당연히 뭐 모양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지만 일단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을 보자면 이 천간에 병, 정, 병, 네, 이렇게 있어요. 네, 병자일주분이시네요. 또. 그래서 일단은 타인과의 관계 요런 부분, 제 친구, 동료 요런 부분에 조금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사주다. 이 사주는 일단 첫 번째. 네. 왜냐면 이제 병화는 태양이거든요. 근데 태양인데 태양은 모든 자연의 이제 첫 번째잖아요. 1번. 1번인데 옆에 정화인 달이 떴어요. 그리고 또 다시 병화인 태양이 떴어요. 이 주인공인 태양이 옆에 있는 달을 보면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달인가? 내가 뭐 태양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태양이 있죠. 그 태양은 어디에 있다? 임목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태양이랑 지금 이 병자일주에 있는 태양이랑 힘의 크기에서 이 병자일주가 좀 밀려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밀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상처 입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사주 구조인 거죠. 근데 또 난 그래도 병화인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또 깔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딱 그런 형태이다. 딱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다. 이 사주의 방향성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이 사주는 완전한 비겁다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목의 기운이 뭐 굉장히 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냐? 네, 맞죠. 그래도 금의 기운이 강한 형태의 사주 구조인 거죠. 그래도 월지의 힘이 강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이렇게 자묘 형사를 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 전체적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분은 되게 밝으세요. 겉으로 봤을 땐 밝지만 조금 그 내 안에서 약간의 좀 우울하거나 좀 예민성이 좀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과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주를 보려면 좀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저도 헷갈리고 네, 유희님도 헷갈릴 수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이렇게 헷갈릴 때는 그럼 목의 운동성이 강한가? 이분은 금의 운동성이 강한가? 둘 다 맞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행동도 잘하고 아니면 내가 실속을 찾고 싶어하는 그 욕망도 굉장히 강하고 그게 두 개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두 가지 기운이 한꺼번에 간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주의 방향성이나 특징은 두 가지 기운이 공존해 있는 거다. 그래서 늘 나는 공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아니야, 나 실속을 찾을 거야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이 사주는 그것이 화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네, 목과 금이에요. 네, 이 사주의 화두는. 네. 자, 그리고 또 이 사주에서 뭐 연애나 결혼 궁금하신데, 네. 자, 관이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일단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네, 요 분은 네, 역할을 자신의 정당한 역할을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자리엔 없죠. 다른 자리에 없는데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하나가 있으면 보통은 직업으로 많이 풀려요. 결혼보다. 그 옛날 시대였으면 이게 감사합니다. 옛날 시대였으면 이게 결혼으로 풀렸을 텐데 보통은 직업으로 많이 풀려요. 관이 이렇게 하나인 경우는. 그래서 결혼의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인생님. 하지만 그 결혼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이 정당한 사람, 내 정당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의 관이잖아요. 수의 관이라서 약간 독특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이제 수라는 것은 좀 지혜를 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약간 예민하고 이런 타입의 사람을 만날 확률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 감사해요. 지금 뭐 좀 긴장이 돼서. 앞으로는 뭐 라이브 방송 소통을 좀 많이 할 예정이라서 그때 많이 또 참여해 주세요. 제가 오늘은 상대 오행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냐. 네. 당연히 이제 이 사주는 수 기운, 토 기운 두 개가 지금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주가 식상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남자를 꼬시는 행위 요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 좀 노력하셔야 돼요. 당연히 뭐 토가 강한 사람, 수가 강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좋습니다. 네. 네, 맞죠. 좀 이제 결혼을 하려면 사실 이제 식상과 관의 움직임이 둘 다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식상의 힘과 재성의 힘 이것이 좀 좋아야 되고. 네. 저도 기뻐요. 시어효우님, 네, 첫 라이브 방송에 오게 돼서 기쁘다고. 저도 기쁩니다. 오늘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일단은 뭐 연애운을 보려면,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연애운을 우리가 보려면 이 식상의 기질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연애가 되는 거죠. 그때가. 식상의 기운이 들어와서 반듯하게 네, 올해 일단 연애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약간의 끼를 부릴 수 있는 상황, 거기에 관과 합의되어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올해 만약에 이 연애운이 된다면, 자, 관과 식이 합해 있죠? 임신해서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만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만나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네, 태어난 지역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맞아요. 이 사주는 뭐 이렇게 그런 끼 같은 것이 없잖아요. 막 만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사주가 아니에요. 이 사주 자체가. 네. 근데 외롭긴 한데는 자묘라는 글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느끼긴 해요. 이렇게 약간의 뭐랄까 스킨십, 그냥 안정적인 것, 그런 포근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어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하죠. 이 사주가. 태어난 지역은 중요한 이유가 그 사주 그 시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사주급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태어난 것과 그다음 뭐 어디 지방 시골에 태어난 것과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사주를 우리가 보려면 이 사주 명식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모 사주나 상황, 직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지역, 뭐 예를 들어 서울이다 또는 경기도다 뭐 이런 지역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시대 상황이에요. 상황. 요 세 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제 요즘 수능 이제 끝났지만 그런 거 볼 때 이제 지역이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같은 이 사주라도 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윗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의 밑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같은 사주 구조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라서 태어나는 지역이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유희님 거 이제 연애에 관련돼서 마무리를 짓자면 이 사주는 결혼은 아마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결혼 인연이 없는 사주는 아니라서 결혼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그 식상을 열어줘야지만 관으로 간다는 거죠. 관을 만나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이제 좋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열정도 생기고 본능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유념을 해두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운이 좋을 때 만나는 남자는 내가 만나는 사주의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을 때 연애를 해라, 결혼을 해라 하는 말이 다 그런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올해 연애운 또는 연애에서 결혼까지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최근 몇 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올해가 가장 좋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2026년이에요. 2026년. 네. 2026년 갑자기 순간적으로 욱해서 결혼 같은 거 결정 확 내릴 수 있어요. 이때는 저는 비추합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내가 만나서 한 3년을 연애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2026년에 갑자기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요 해가. 그래서 그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해예요. 이때. 네. 네. 오늘 지금 10분 정도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간도 그렇고 오늘 첫 방송이라서 또 곧 라이브 방송을 또 할 거니까 그때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못 받으려서 죄송해요. 근데 계속 라이브 방송 할 거니까 그때 무료 사주 계속 봐 드릴게요. 네. 오늘 한 분만 하려고요. 제가 또 지금 1시부터 상담이 있어 가지고 그전에 준비도 좀 하고 해야 돼서. 감사합니다. 신세령님. 네. 죄송해요. 오늘 어쨌든 좀 이제 점심시간인데 다들 감사합니다, 해피님. 처음 들어오셨어요, 해피님이. 네. 감사합니다. H님. 다들 고생 많으셨고 자 점심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제가 라이브 방송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방 종료하겠습니다. 갈게요.